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영화추위에서도 정치 파발마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변호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외고 본부장.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면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빨리 와요. 금요일이. 총알처럼 빠르다. 자, 세월 빠릅니다. 네. 네. 자, 법무부가 오늘 오전에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특별 사면 심사안을 지금 논의 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이제 관심입니다. 오늘은 이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5글자로 좀 받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송 본부장님, 네. 대통령 지지율 갤럽 여론조사 나왔죠? 매주 금요일 정례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주는 정례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매년 2주 12월 마지막 2주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네. 대신 디지털 타임즈가 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면 거의 뭐 같은 추세니까 거기 보면은 이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중국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긍정평가 39.4. 예. 지난주 그 갤럽 정례조사에서 36% 나왔으니까 또 3.4% 포인트가 올랐죠. 물론 약간의 조사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이 56.5가 나왔는데 흥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어요. 디지털 타임스가 의뢰를 해서 네. 뭐냐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도 지지한다. 이 32%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찍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많아요. 46.2. 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반대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14.3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지한다는 5.8분이 안 되니까 네. 지금 그 사이에 흡수력보다는 이탈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이 노란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지금 이제 송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공정하게 해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파란불은 아니고 노란불이구나. 왜냐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보다 이탈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노란불 인정한 이유는 지금 5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40%가 넘는 것도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갤럽 3주차 정례 조사보다 지금 3.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거의 40%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눈초리로 보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가 57%, 제대로 된 방향이다가 34%니까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역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가 1위를 차지해서 전 국민의 33%가 윤석열 정부 경제 성장 일자리가 좀 미흡하다. 민생이 이렇게 미약하다. 네,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기 총선 2024년도에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 여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41% 아니다. 견제 차원에서 야당 후보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52%가 나와서 현재 상태로는 총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 예. 야당 입장에서, 여당 평론가 입장에서. 아니, 그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이 그렇다는 평론가 얘기죠. 입장입니다. 예. 자, 지금 평론가요? 흡수율이 이탈률보다 낮다고 하니까 바로 배종호 교수께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동안 워낙 이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그 반등세로 돌아섰어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의 답변은 1번이 노조 파업 대응을 잘해서가 20.7%입니다. 예. 그다음에 야당과 이재명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가 9.4%예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지지율이. 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앞으로 개각도 할 거고 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또 생깁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목전에 가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파란불을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었었다. 벌써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할 말씀은 배철수 씨는 노란불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송 부부장은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지금 한남대교를 넘어가지고 그냥 양재동을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릉부릉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뭐 40% 중반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득표율이 48.5%였어요. 그렇다면 득표율만큼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긍정적인 기대감 섞인 전망을 한마디만 하니까 하고요. 더 짧게 개각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스테이하면은 그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두 번째 컨벤션 효과.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지더라도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사면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50%대로 부정적이거든요. 찬성은 30%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해석은 좀 성급한 알겠습니다.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론조사 여기까지 보고 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뭐 극적으로 이제 타결돼서 오늘 저녁 6시에 본회의에 이제 처리된다는데 핵심 쟁점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일단 뭐 가장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은 행안부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인데요. 이게 50%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야가 절반의 양보를 통해서 협상을 타결 지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7천억 원인데 3,500억 전액 삭감당했다가 반 살렸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6천억 정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쌀값 안정화 관련해서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 증액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공공분양 주택 예산 1조 4천억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죠. 법인세율 인하 관련해서 당초 정부 네. 여당은 3%포인트 인하인데 이거를 1%만? 4개 단계 구간에 다 1%포인트 인하로 했고요. 그리고 또 금투세 그리고 주식양도세도 양쪽이 다 주고받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야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결론이. 저는 민주당이 판정성, 우세성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배종걸 교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워낙 이재명표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의 금액을 많이 책정을 해왔어요. 지역사랑화폐가 7천억이나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타작 났다고 해도 3,500억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였는데 정부안이 3%였는데 지금 1% 민주당이 그때 그 김준표 네. 의장이 제시한 그 안이 그대로 됐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주영 원내대표가 왜 언발의 오줌 누기다 1% 줄인다는 그렇게 거. 했었는데 그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이제 1% 가세 표준이 그때는 3천억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그런 거였는데 가세 표준을 사게 전 구간에 하기로 한 거 그거만 하나 살짝 가져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별로 얻은 게 없고 또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이 신설 문제도 예비비에서 본 예산을 했지만 이것도 다시 반타작 났기 네. 때문에 이것을 정부 기관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민주당이 우세성을 거뒀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민주당이 우세승이라는데.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양쪽 모자란다는 다 얘기죠.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예산안은 승리했다. 구조 자체가 정부 예산안 편성권은 이제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다 절반씩 양보해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진즉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파행에 거듭해서 2014년 이후에 최장 지각 합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송 본부장님? 어제 이 합의 내용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낮에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동안 검토를 했다고 해요. 이 예산안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검토한 끝에 입장을 내지 않기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예.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는데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별도로 관계자들이 할 말은 있으나 그냥 입 닫고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합의 존중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법안에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독수 그 국무총리가 조례해당에서 강조를 한 법인세 문제. 이게 반영이 안 됐고 뭐 경찰국 인사정보관련단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당이 국정조사에 하루 앞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맞닥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증진법이나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올해 말 일몰조항이 있는 법 같은 경우에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자, 청취자 교통 제보가 있습니다. 8395님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 입구 사고 처리로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예, 주변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청취자께서 고속도로인데 빙판 이렇게만 보내셨어요. 아마도 서해안 충청 호남권 눈 때문에 빙판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관련해서 여러분의 5글자 생각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세상, 입맛대로 해, 죄 지었는데 계속 연장해, 사면권 없애, 벌금은 내고. 예. 벌금은 이 전 대통령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면되면은 130억이 면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냅둬요. 예. 5글자 아니고 3글자로 또 보내신 분도 계셨네요. 자, 검찰 소환 통보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이틀 연속 지금 강경한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지방 민생 투어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장애투쟁을 염두에 둔 예열 그런 과정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환 통보를 하니까 야당 탄압 파괴 공작이다. 정적 죽이기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정권에까지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친문계하고 당내 결석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도 내놨는데 네, 발언 끝나고 또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자꾸 저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라고 묻지 말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 좀 물어봐라 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빨리 소환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28일 소환이 뭐 조율이 안 됐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 이거 하나면 소환에 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같으면. 그런데 검찰청 여러 곳의 검찰청에서 이거 외에도 뭐 변호사비 대납이나 그 대장동 또 백현동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8개인가요? 지금 6개입니다. 현재 6개나. 예, 현재 혐의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것만 6개고. 지금 28일 소환한 데가 이제 성남 FC 그 FC 그 후원금 관련이죠. 후원금 관련인데. 성남지청이고요. 예, 성남지청이고 그다음에 수원지검도 있고 또 중앙지검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소환을 하면은 그때마다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가
또 재판도 하나 시작이 됐어요.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은 선거법 위반 재판도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기소가 되면 또 재판 나가야 되고 다 검찰에 가야 되고 하면은 대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어차피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연쇄적으로 소환을 해도 연쇄적으로 불응을 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 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앞길이 참 가시밭길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원칙은 검찰 소환에 응한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응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지난번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먼저 검찰 측에서 서면 답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름했고 이번 관련해서는 검찰이 일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자 낙인 찍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한 너댓 군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간에 한 군데서 좀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교집합은 이재명 대표가 돼요. 그런데 다른 쪽이 한쪽은 쌍방울이고 한쪽은 성남 FC고 한쪽은 또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병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재판에서는 그런 것을 병합을 하는데 수사에서는 그렇게 병합을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 소환 통보 관련해서 일방 소환 통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21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22일 날 이제 최종 답변을 받아가지고 28일 날 소환하라는 것인데 네. 이때 이제 지금 28일 날에 이미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광주 민생 경청 투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검찰 측에서는 이제 피의자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일방적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통보만 해버렸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일단 출석 요구서를 팩스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뭐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일반적인 소환 절차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성남 FC하고 비슷한 기업 후원받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든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여권 지자체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께 요구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축구단이 그 기업 구단이 있고 시민 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구단은 어떤 대기업이 있어서 아주 그 재정 상태가 좋아요. 시민 구단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남 FC 지금 이야기한 경남 FC는 구단주가 김태호, 홍준표로 이어졌지만은 여기는 자치단체장이 구단주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시민 구단인데 경남 FC가 시민 구단으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부터 2006년부터 출발했는데 성남 FC는 그때 2000년대 축구계를 완전히 제압을 했던 그 성남 1화, 네. 천마 1화가 그때 이 통일교에서 하다가 문선명 교조가 작고를 하고 나서 손을 뗐어요. 그래서 2014년에 성남시장 이재명 재선을 됐을 때 그때 시민구단으로 돌았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6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인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성 여부가 이제 문제이고. 그렇죠. 대가성은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경남 FC와 비교하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인 게 대가성과 관련해서 핵심은 공익이냐 사익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 FC 관련해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공직을 이용해서 공익을 편취했다라면 그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HTX 그룹과 관련해서 경남 FC에게 2천억 원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 메인 스폰서십 해가지고 또 지역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 FC 재정이사로 영입을 했고요. 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창단하면서 GM 대우하고 또 인천대교로 후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잣대를 대면은 전국의 지자체장을 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 보죠. 그래요? 근데 이 후원금이 그 성남 FC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거쳐서 가면서 뭐 리베이트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관여한 리베이트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서 협찬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을 성남 FC 그 뒤에 유니폼에 이렇게 새겨서 입게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그 수혜를 받다 이런 게 검찰의 시각이죠. 또 하나 짧게 얘기하면요. 용도 변경하고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도 변경과 인허가도 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이 성남 FC 건이 이미 작년에 경찰에 분당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된 건데 검찰에서 재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 대표 쪽에서는 네. 이것이 이 성남 어차피 경찰에서 무혐의 된 걸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걸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한다 이 입장이죠. 예. 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이재명 대표에 있었던 부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서요? 네, 김용 뭐 부원장 같은 경우 시종 일가 나는 돈 받은 적 전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이 한 20쪽 정도 되는데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이제 한두 쪽이고 나머지 모두가 다 전제 사실인데 이런 것은 재판장의 선입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네. 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송법원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또 김용 씨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언론에 이야기한 그대로 20억을 요구를 해서 8억을 줬고 8억을 줬는데 1억 원은 그때 이것이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전달을 하려다가 못했고 원래 4차례에 걸쳐서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 유동규 씨가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1억 원이 이 배달 사고가 났죠. 네. 그래서 6억 원을 준 거다. 본인은 분명히 6억을 줬는데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하면은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죠.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관련한 5글자 생각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 평등 없다. 또 사면이냐? 남발하지 마. 만기 출소해. 너무들 하네. 국민 무시해. 예,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특별 사면 심사안을 논의 중인데, 자 지금 청취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여야들 반응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사면심사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까지 쭉 뭐 보도가 된 대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이번 사면이 지난번 강복절 특사는 뭐 경제에 맞췄다면은 이번에는 국민 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까지는 몰라도 사면되는 데는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어서 아직 여전히 평행선이죠. 지금 이제 평가는 나오긴 어렵죠.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이 가석방 뭐 불원서까지 냈기 때문에 긴가민가한데 일단 사면은 해주되 복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번에는 이제 경제인들은 좀 상당히 제외하고 예. 정치인들 사면 쪽으로 가는데 여권 인사로는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될 것 같고 야권으로는 이제 전병헌, 신결은 두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면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자 배종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멋대로 사면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최선님, 김 부장님 목소리 AI가 아니고. 이어서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인질 막교환?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상당히 창의적이다. 창의적 아니라는 것 같아. 근데.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